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우리나라도 드디어 산유국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동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이 홍계, 주작, 방어라는 광구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했어요. 이 지역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지역은 아니고 예전부터 뭐 가스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무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던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뉴스에도 석유가 나왔다. 이건 들뜨지 말고 지켜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여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결국 석유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 매장 가능성이 20%는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 매장 예상량은 140억 배럴인데 지난 20년간 최대 발견이라고 하는 가이아나가 110억 배럴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거기다가 이쪽은 동해 가스전이 원래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주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140억 배럴이 대체 어느 정도냐? 1배럴은 약 159리터인데 140억 배럴일 경우에 지금 2017년 조사 기준으로 해서 세계 15위에 해당돼요.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런 데는 뭐 워낙 넘사벽이니까 그냥 논외로 치고 산유국이라고 하는 브라질, 카타르 요 중간 정도의 15위권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지금 1배럴에 한 80달러 정도 하거든요. 뭐 나중에 100달러가 갈 수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80달러라고 치면 1.1조 달러, 한화로는 약 1,5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100달러라고 하면 거의 뭐 1,800, 1,900조 원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실이 포항 유전에 대해서 5월에 보고받아서 6월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직접 발표를 했죠.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이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추공을 하나 뚫는데 1,000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7개 정도 뚫을 생각인데 그럼 7천억에 해당되죠.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직접 언급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신빙성을 좀 부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게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해 석유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나와서 이야기한 거 아니냐. 아직 가능성이 100%도 아닌데 그걸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저희가 뭐냐? 너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슈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핑 이후에 이거 국면 전환용 정치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지지율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나올 거라는 걸 왜 모르겠어. 내가 그냥 이 브리핑 딱 보자마자 이거 좀 가능성이 아직 100% 아니 최소한 50%는 넘어야 대통령이 좀 이야기를 할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20%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좀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걸 다 그냥 무시하고 이거 예산이 필요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정치적으로는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 유전에 수천억을 들인 부산 엑스포가 떠오른다. 그리고 10중 8구는 실패다. 왜냐면 20%니까 뭐 10번에서 2번 맞으면 8번은 실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컨설팅 기업 자체에 그 액트지오라는 기업이 이거 부실 기업 아니냐. 보니까 뭐 법인도 정지돼 있고 뭐 체납돼 있고 1인 기업이고 집도 이렇게 본사가 이게 집이냐 이게 회사냐 이런 회사가 그렇게 큰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액트지오의 고문은 여기 미국 자택이 본사가 맞고 세계에 지사가 여러 개 있고 다 재택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컴퓨터랑 데이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는 상관이 없다.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등록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액트지오라는 회사 자체가 세금도 못 낸 회사인데 이런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죠. 석유공사 측에서. 석유공사에서 이거 자기들이 액트지오랑 계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이 된 거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액트지오의 빅터 아브레오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분은 예전에 엑슨모빌의 지질 그룹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리고 엑슨모빌에서 재직할 당시에 가이아나 유전 탐사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지금 엑슨모빌의 시총이 지금 700조야, 700조. 이거 뭐 삼성전자급 회사에 지질 그룹장까지 했으면 이거 뭐 사기꾼은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은.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동해 가스 석유전에 관련해서 호주의 우드사이드사가 장래성이 없다라고 해서 철수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건 야,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포기할 정도로 가능성이 없는 곳에다가 뭐 몇천억을 태우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우드사이드가 장래성이 없어서 철수한 것이 아니라 영업을 좀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가능성이 없다면 없는 거겠지만 가능성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업장을 정리한 것뿐이다. 안 된다고 100% 얘기하고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쉘 모두 알 거예요. 그 조개 껍데기를 그 마크로 쓰는 회사 있죠. 석유 회사. 그 회사가 가이아나 광구를 원래 같이 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쉘에서는 여기는 지금 그냥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손 뗄게 하고 나갔어. 그런데 1년 뒤에 여기서 석유가 엄청나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쉘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석유 기업에서도 실수를 해요. 그 데이터라는 것이 뭐 대기업이라고 해석을 잘하고 소기업이라고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빅터 아브레오 박사가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 한두 명만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봐서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지 회사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라고 하는 확률이라고 한다면 가이아나가 16% 정도로 예상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발견이 됐으니까 20%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이 빅터 아브레오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가이아나 유전이 뭐냐? 이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는 남미에 있는 나라예요. 이거 우리 수리남 그 드라마에서 나왔으니까 모두 아실 거예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 나라의 바로 옆이니까 여기도 남미의 최빈국이에요. 최빈국. 그리고 인구도 82만 명밖에 안 돼. 82만 명이면 사실상 뭐 우리나라 광역시급도 안 되는 규모니까 내수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산업을 일으키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남미 최빈국에서 원유가 발견되자 세계 경제 성장률 1위의 나라가 됐어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막 40%, 50%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로또를 맞은 거죠. 82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110억 배럴을 찾았으니까 이게 현재 금액으로 치면 1인당 3억씩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전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된다면 국민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리고 20%라는 확률 때문에 계속 뭐 안 된다 이거 뭐 실패하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런 확률적인 문제에서는 기대값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의 평균값이에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로또의 기대값은 얼마냐? 로또의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1등에 당첨될 경우에 상금을 30억이라고 해보자고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당첨되면 30억도 안 되지만 그래 30억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30억 원을 로또의 당첨 확률인 814만으로 나누면 약 370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2등도 있고 3등도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로또의 기대값은 1,000원을 들여서 내가 한 게임을 산다면 기대값이 370원이야. 그러니까 1,000원 넣어서 370원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또는 사지 않는 것이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살수록 손해보는 요 기대값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시추 투자금에서 우리가 7공, 그러니까 한 공당 1,000억이니까 7,000억을 쓴다고 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140억 배럴이 들어있어서 한 1,500조 원의 이제 아웃풋이 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20%라고 한다면 1,500조 원의 20%니까 기대값은 3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7,000억 넣어서 기대값이 300조 원이면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뭐 70억. 거기다 성공 확률도 더 낮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 조건에도 37.5조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추 투자금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추는 해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도저히 시추를 안 해볼 수 없는 수치예요. 이거는 무조건 까봐야 돼. 이거는 긁어봐야 되는 복권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7천억이 돈을 터튼 곳에 안 쓰면 문제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전 국민한테 25만 원 줄 그런 예산으로 동해 시추를 130번은 한다. 그러니까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뿌리려면 13조 원이 필요한데 시추 한 공당 얼마 안 돼. 백억, 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액트지오가 문제다. 액트지오를 믿을 수 없다.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뭘 믿고 이 회사, 이 말도 안 되는 작은 회사한테 이렇게 큰 국책 사업을 맡긴 거냐라고 지금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석유가 진짜 있어. 석유가 있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이 사람들은 손해거든. 국가적으로는 이득이지만 자기들은 손해야. 그러니까 혹시나 시초에 성공하면 어쩔까 하고 계속 이걸 못하게 막고 싶은 거예요. 야, 하지 마라. 그럼 국민 여론을 하지 말라로 돌려서 이걸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물론 돈은 안 쓰겠지. 예산은 안 쓰게 되겠지만 결국 여기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전국이 편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지금 전국에서 뭔가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기들 지지율이 높으니까 자기들은 이걸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민주당은 국민이 잘 사는 것보다 내 정치 지지도가 우선인 정치 집단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액트지오 국책 사업을 맡긴 과정을 특검하자고 할 거야, 특검. 이것도 특검하자고 할 거야, 아마. 특검 좋아하잖아. 석유공사에서 2023년에 이 데이터를 맡겨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뜬금없이, 야, 여기 석유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고 석유공사 자체적으로 이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외주를 줘서 데이터를 이중으로 검토를 하게 된 거죠. 이중 검토하는 과정에서 액트지오가 입찰을 했고 거기에 또 낙찰이 돼서 뭐 업무를 진행을 했겠죠. 원래 국책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 액트지오의 빅터 아브레오 박사 자체도 해보니까 데이터를 검토해보니까 뭐 이건 있다. 이건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만약에 산유국이 진짜 된다면 아까 전에 뭐 1,500억, 2,000억 뭐 이런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 금액을 국가에서 갖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거 사기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연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돈을 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조금 많이 내고 엄청 많이 받아가는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게 석유가 나오면 가능해. 그 말도 안 되는 수치도 국가에서 벌어들인 석유를 뭐 판매한 금액으로 거기를 같이 적립을 한다면 가능한 수치예요.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 문제도 있죠. 그것도 지만 3, 4년 내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석유를 판 돈으로 좀 보조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조 원을 써서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줄 바에야 한 5천억, 7천억 정도 써서 시추를 해봐갖고 대박 터지면 이건 뭐 도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과 그리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비교해 봤을 때 13조 원을 그냥 공중에 날리는 것보다는 7천억으로 동해 바다를 한번 파보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